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영정 앞에 저를 올렸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했던 저는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 돈 다 내 거야. 내가 장남이라고. 장례식장을 가로지르는 오빠의 고함 소리가 온 건물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향 냄새 가득한 조용한 공간에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부조금, 봉투가 쌓여있는 테이블 앞에서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오빠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다들 무슨 권리로 이 돈에 손을 대려고 해. 이건 우리 엄마 장례식이고 나는 장남이야.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탁. 오빠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봉투들이 흔들렸고 몇 개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이건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엄마를 보내는 이날에 우리 오빠가 설마 이럴 리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아는 오빠가 없었습니다. 너도 똑같잖아. 엄마, 돈 생각하고 있는 거. 위선 떨지 마.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병원비를 대고 간병을 하고 밤낮 없이 모셨던 제게 오빠가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조문객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남매가 싸우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 말에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평생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뭐였어? 장남이라는 이유로 참고 살았어. 이제 내가 받을 거 받아야지.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오빠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그게 그렇게 중요해? 제가 소리쳤지만 오빠는 웃기만 했습니다. 중요하지. 넌 몰라. 넌 항상 엄마한테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나는 항상 장남이니까 참아라. 동생 양보해라 들으면서 살았어. 이젠 내 차례야. 그리고 오빠는 테이블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콰당. 봉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봉투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놓고 간 고인을 위한 마지막 정성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다 주워. 이거 다 내 거니까. 오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를 말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엄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평온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에휴. 장례식장에서 저럴 수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사람들 다 가잖아. 제가 외쳤지만 오빠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가면 어때? 어차피 이 사람들. 엄마 진짜 모습 알아? 모르잖아. 다들 착한 척, 불쌍한 척만 봤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힘들었지.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오빠가 갑자기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빚도 안고. 그거 다 엄마가 갚았잖아. 30년 동안 식당에서 청소일해서 죽어라 일했잖아. 그런데 뭐 투병? 당연한 거지. 몸이 버틸 수가 없었겠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고 어머니가 그 빚을 혼자 갚느라 고생하셨다는 걸. 하지만 오빠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그건 뭐? 지금 아버지 편 들 거야? 넌 항상 그랬지. 엄마도 아빠도 다 내 편이었어. 나만 빼고. 오빠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카야,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니. 형수님 영전 앞이잖아. 삼촌도 가만히 계세요. 삼촌네도 엄마한테 돈 빌렸잖아요. 그거 언제 갚을 건데요?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곧 갚으려고. 곧 벌써 5년 넘었는데요. 엄마가 아프다고 병원비 보태달라고 했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오빠의 말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프신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는 다들 왔죠. 부조금, 봉투 들고. 오빠, 그래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가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잖아. 엄마가 원하는 거. 너 엄마가 뭘 원했는지 알아? 오빠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거야. 그건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준호에게 미안하다.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참게 했다.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 오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뭐? 다들 내보고 참으래 지금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일 문제예요. 사업 실패하고 술만 드시고 엄마 고생시키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장남이니까 동생 챙겨라. 장남이니까 집안 지켜라 그것만 반복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 아세요? 그럼 이제 보상하세요. 이 돈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동안 참은 거, 희생한 거, 이거라도 받아야죠. 오빠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빠가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일찍 취직해서 집에 돈을 넣었고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식이 맞는 걸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상처만 주고받는 게 옳은 걸까요? 준호야, 그만해라.
고모 할머니가 오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살아야 하니까요.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죽은 줄 아니? 예?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 났었지. 그때 수술비가 얼마였는지 아니?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천만 원. 그 돈 마련하려고 내 어머니가 뭘 했는지 아니? 대출 받고 친척들한테 손 벌리고 밤낮 없이 일하셨어. 그때부터 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단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했지. 그것도 얼마였지? 5천만 원? 그거 어떻게 됐니? 그건 실패했지. 그 돈도 내 어머니가 다 갚았어. 내가 갚겠다고 했지만 한 푼도 못 갚고 오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장남이라고 희생했다고? 맞아. 희생했지. 그런데 내 어머니는 너 하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셨어.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니? 고모 할머니의 말에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사업만 안 망했어도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 안 하셨을 거야. 너도, 지연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거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들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건 내 어머니께 온 마지막 인사들이야.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생각하며 놓고 간 마음이야. 마음이면 뭐 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뭐요? 아버지가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 어머니 보험금이야. 5천만 원.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명의 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넘기라고 하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왜요? 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야. 준호가 제일 힘들었을 거다. 장남이라는 무게를 평생 짊어졌으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인생 살라고 라고 하셨어. 오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셨어. 동생보다 덜 사랑한 게 아니야. 다만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지. 아버지가 통장과 서류를 오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라. 내 몫이야.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야. 오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들아, 이건 명심해라. 돈으로 내 마음을 위로할 순 없어.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내 어머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아는 거야.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 어머니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다만 그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장례식장에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한참을 운 뒤 오빠가 바닥에 흩어진 봉투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지연아, 나 좀 도와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봉투를 집었을 때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편지. 오빠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식당에서 밥을 공짜로 주시며 힘내라고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봉천동 슈퍼 사장 올림. 오빠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 딸 대학 등록금 빌려주신 거 기억하시죠?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딸이 졸업하면 꼭 갚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01동 박순자 올림. 또 다른 봉투. 고인께서 제가 아플 때 병원비 보태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수술 못 받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3호 김영수. 봉투를 열 때마다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들을.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 우리 가족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셨지. 그게 내 어머니야. 오빠가 봉투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저한테만 매몰차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냥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고인의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고인분이 일하시던 식당 단골이었어요. 제가 경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는데 오늘 소식 듣고 어떻게든 왔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몰래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할머니 드시라고 집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라고 하시면서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덕분에 저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고인분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디 받아주세요. 오빠가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무게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영정사진 앞에 저를 올리고 떠나신 후 오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응, 나 정말 바보였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너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힘든 사람들도. 저는 오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빠도 이제 알았잖아. 늦지 않았어. 늦었어. 나 엄마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못했어. 엄마는 알고 계셨을 거야. 오빠가 힘들어하는 것도, 오빠가 사랑하는 것도. 두 남매가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오빠는 모든 부조금 봉투를 정리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들 보관해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통장이랑 진명에 가져라. 내 거야. 아니에요. 반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지연이랑 나눠 갖겠어요. 그리고 집은 아버지가 계세요. 제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지연아, 미안해. 너한테도 못되게 굴었지. 나
질투가 많았어. 너는 항상 밝고 엄마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오빠, 나도 미안해.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오빠는 항상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강한 척 했던 거지. 진짜는 약했어. 그래서 더 화나고 더 삐뚤어진 거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제일 원하시던 게 이거였어.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알아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그날 저녁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어머니 산수 앞에 섰습니다. 오빠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들, 이제 알았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다 엄마가 뒤처리해 주셨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죠. 그리고 저한테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나눠줬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들인지.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에요.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아프실 때 더 많이 와드려야 했는데 제가 엄마 힘든 거 몰랐어요.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고요. 아버지도 함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화해했소. 당신이 원하던 거 이제 이루어졌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너희들끼리 잘 지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받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가끔 힘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기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셨구나. 오빠가 말합니다. 남 도와주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거구나. 저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오빠네 식당에도 자주 갑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면 오빠가 항상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베풀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데는 때로 아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을 이제야 받을 수 있어서.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